똑같지 않은 인터뷰, 광주광역시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일권입니다. 요즘은 좀 지낼만 하시죠? 네. 워낙에 큰 일을 치르셔서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생토론회가 지난 9월 5일에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함께 하셨던 거죠, 실장님께서? 네, 뭐 저는 대통령실과 안건의 조율을 처음부터 맡았고 전체적으로 행사를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행사 당일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흐름은 시간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언제셨어요, 준비를? 준비를 제가 2월에 올해 2월에 이제 광주에서도 민생 토론회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2월에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꽤 오래 전이군요. 네. 7개월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3월에 전남과 광주 공동 개최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민을 했었는데 전남과 광주는 사실은 고유한 서로의 의제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들도 같이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같이 하려고 하면 군공항 문제 같이 공통의 관심사를 좀 다뤄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 거절하셔서 저희는 이제 저희 별도의 의제를 따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3월에는 개최를 못했는데 그게 이제 9월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전남이 3월에 했으니까요. 민생 토론회를 군공항만 같이 한다고 했으면 그때 같이 이루어질 뻔했네요. 네, 뭐 그때 공공항 의제를 받아주셨으면 아마 같이 할 뻔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같이 하는 게 좋았을까요? 이번에 따로 하는 게 좋았습니까? 저희는 따로 하는 게 이번 민생토론회가 성과가 훨씬 낫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주는 광주의 의제가 있고 전남은 전남의 의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따로 해서 후회가 1도 없고요. 잘 됐다라고. 일단 끝난 다음에 분위기는 굉장히 잘 됐다. 그죠? 네, 끝난 다음에는 저희는 뭐 100% 대만족.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두 가지를 크게 꼭 받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게 뭐 AI 2단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와 광천동 그 지하철 공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면 저희가 100%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의 여러 가지들을 많이 얻어서 저희는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론은 좀 아껴놨다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의제 조율을 한다는 거는 어디와 어디가 조율을 지금 들어간 건가요? 그러니까 크게는 저희라고 하면 광주광역시와 그다음 대통령실 그다음에 이제 주무 부처들이 있습니다. 뭐 지하철 공사 같으면 국토부가 주무 부서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사업 같으면 과학기술정통부가 이제 주무 부처라서 저희가 그런 부처들이랑 전반적으로 조율을 하고 이제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뭐 그 과정 또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러 후보 안건 의제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의제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고요. 이제 주무 부처에서 일단 크게 반대를 안 해야 되는 거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저희가 설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무부처가 설득이 돼도 대통령실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다루기를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대를 하면 못 다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득을 하는 작업이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됐고요. 그걸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2월의 몸무게와 지금의 몸무게는 늦었습니까? 줄으셨습니까? 저는 몸무게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닥 힘들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네, 저는 뭐 오히려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 스타일이라서. 스트레스도 안 받았고 똑같다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군 공항 문제가 전남과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의제였기 때문에 광주만 따로 하겠다. 일단 그렇게 했고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의제 조율이 오랜 시간 왔다 갔다 했겠군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들 의제 조율을 했고 30가지 정도 말씀 나누셨습니까? 처음에는 30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네. 10여 개로 이제 그게 줄어드는 거고요. 어떤 네. 거는 주무부처에서 반대를 하는 거, 어떤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들은 제외돼서 네. 이제 지금까지 네. 그 조율된 안건들이 올라간 거고요. 조율되지 네. 않은 안건들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잘 됐다고 하셨어요. 토론이 끝나고 나서 분위기도 좋았고 그날 이제 올라간 안건들 의제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그날 올라간 안건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광주의 산업 관련된 것들, 특히 AI와 미래차 관련된 산업이 저희가 주로 네. 꼭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안건이었고요. 특히 저희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을 올해까지 1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활용을 하고 하는 2단계 사업이 내년부터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꼭 필요했고요. 예타라고 하면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1년 아니면 2년이 더 추가 소요가 돼서 AI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상당히 급속도로 뭐 발전하고 하는 단계라서 6개월, 1년만 해도 상당히 격차가 큰데 네. 그 2년을 그냥 쉬고 느리게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잘 쌓아놨던 AI 산업이 이제 뒤처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서 저희는 이제 AI 2단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제일 시급한 요건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저희가 작년에 미래차 국가산단 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14년 만에 국가 산단 100만 평 산단을 받았는데 네. 그 산단이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한 88만 평, 100만 평인데 88만 평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산단이 되려고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를 하는 게 되죠. 중요한 건데 네. 특히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1, 2등급지는 대체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 광주에 그 대체할 만한 땅이 많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부동산 일원을 대체지로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정부 부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게 조율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대통령께 확답을 정확히 받아서 올해 안에 확답을 주시겠고 긍정적으로 해주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AI 예타 면제 건과 그다음에 미래차 국가산단에 대한 확실한 확답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조율한 의제 중에 시민들이 가장 사실은 좋아하는 거는 이 복합 쇼핑몰 관련돼서 그 지하철 네. 건설하는 그거를 시민들이 정말 이거는 꼭 해달라라는 거 있어서 그게 이제 국가 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네. 이제 복합 쇼핑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복합 쇼핑몰 관련된 뭐 상무 광천선이라고도 하고 시민들은 그렇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이름 부르지는 않는데 시민들께서 이미 그렇게 명칭도 거기를 지나는 지하철을 하나 더 네, 지금 뭐 2호선까지 있지만 2호선이 복합 쇼핑몰을 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무역부터 출발을 해서 시청을 거쳐서 터미널, 그다음에 전방일방 복합 쇼핑몰, 그래서 광주역까지 하는 이제 기존의 지하철을 보완하는 지선 형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원래 예정했던 2029년에 완공될 수 있느냐 이것도 너무나 많은 불편함이 지금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선이 확보돼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선도 절차를 거치고 아무리 뭐 예타를 신속하게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BRT 간선 급행버스를 통해서 27년까지 교통 문제에 대한 이제 조치를 하고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지선은 이제 한 30년 이후로 건설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지하철 2호선에 관한 이야기가 그날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지켜봤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얘기는 처음 들었다 이러시던데 일단은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날. 그날 진짜 그날 아셨을까요? 저희가 수십 번 보고를 하고 담당하는 대통령실 비서관님도
여기 전방일방도 오셨고 네. 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잘 해결이 되겠죠. 방향이 그쪽으로 가겠죠. 네, 뭐 저는 충분히 보고는 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방안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된 걸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조금 더 거기에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현장에서 대강의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담당자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뭐 사업 추진에 엄청난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이제 확답을 받았어요. 네. 너무나 기다렸던 네.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확답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유야무야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AI 2단계 예타 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히 대통령실과 과기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거를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워딩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더 이제 명확해진 거고, 그다음 광천선 문제도 사실은 지하철 문제도 저희가 꾸준히 해당 부서랑 국토부랑 논의를 한 거지 갑자기 거기에서 얘기를 꺼내서 확답을 얻은 건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애쓰셨어요. 네, 그동안에. 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BC가 이제 타당성이 0.88이나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성들도 있고 그다음에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청 탄력을 받아서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학부모라면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AI 영재고를 설립한다. 그동안은 쟁점이 좀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토론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AI 영재고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지역 공약으로도 하셨고 잘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린 게 사실은 이게 영재고라는 게 국립이거든요. 국립이면 국가가 다 재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국가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건축비를 광주시 보고 반을 내라는 겁니다. 아, 올해? 네. 예상치 못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까지는 부담하기가 어렵고 땅값이 이게 전체적으로 영재고 만든데 한 1,000억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이제 부지를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들여서 부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다니까 정부 예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아예?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이의 제기를 했고 그다음 문제 제기를 했고 요번에 다뤄서 대통령이 그 얘기를 아셔서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이제 정부랑 조율을 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반영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이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는 했기 때문에 200억 원은 이제 광주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뭐 부지는 저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들 저희랑 비슷하게 시작을 한 충북 같은 데들은 저희랑 똑같은 영재고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막 이제 30% 40%씩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지방 재정들도 안 좋은데 좀 잘 협조를 해서 최소한 부담을 하는 쪽으로 비교가 될 수 있으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해제, 미래차 3단 해제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렇게 정도 마무리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올해까지 하라고 기한도 줬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큰 걱정은 하나 덜었습니다. 대체지를 무등산 아니면 별도로 1, 2등급을 대체할 만한 대체지가 사실 없었거든요. 잘 된 일이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러고 봤던 것이 군공항 문제가 원래는 의제에 올라가 있지 않았었는데 거기 참여하셨던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뒷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사실은 저희는 군공항 문제를 다루고 싶어서 의제에 올렸었는데 조율이 잘 안 돼서 사실은 그 민생 토론에서는 안 다뤄질 뻔했는데. 근데 왜 그거를 올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공항 문제는 이제 전남과 저희와의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 토론에서는 그런 다툼이나
이런 의제는 안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어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루게 됐었는데 네. 일단 의제는 못 올라간 거였어요. 네, 의제는 못 올라간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제 거기 이제 저희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네. 그 문제를 이제 광주시와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민생 토론에 나가서 꼭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네. 원래는 거기 참석자 명단에 들어 계셨습니까? 아니요. 참석자 명단에 안 들어가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본인이 워낙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강하게 네.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참석자 명단을 협의를 해서 추가로 참석을 하게 해드렸고요. 네. 그날도 사실은 발언을 하고 싶어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율을 했는데 사실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뻔했고 대부분 이제 순서까지 다 정해놓고 질문을 받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조율이 다 된 네. 의제만 다루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막판에 뭐 용감하게 손을 들으셨고 대통령께서 발언 기회를 줘서 네. 언급을 해주셔서 저희가 되게 공공한 문제를 다루고 싶었는데 일단 요청했던 거는 공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까? 네, 군공항 문제를 군사 전략적으로 해서 네. 국방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는 게 건의사항이었고요. 예. 사실은 갑자기 예측 못했던 질문이라서 대통령께서 답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도 사실은 저희가 되게 걱정이었는데 네. 말미에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국방부로 하여금 전남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고 그다음에 광주 송정 비행장이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노력하시겠다라고 네. 저희 뜻밖의 답을 얻어냈습니다. 광주시로서는 이제 민생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얻고 싶었던 거를 다 얻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작게는 2개였고요. AI 네, 2단계와 광천선 지하철 건설을 얻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산단 미래차 국가 산단 네. 정도 3개를 받으면 잘한 저희는 거다. 이제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러스 1까지. 네, 플러스 받고. 1까지 그래서 저희는 예. 120점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민들도 되게 원하시는 현대미술관은 왜 얘기를 안 꺼냈지? 아, 국립현대미술관. 네, 국립현대미술관은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은 아마 그때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아시겠지만 문체부 장관님께서 광주는 이제 미술관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걸 조금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안건으로 충분히 조율이 안 돼서 사실은 못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좀 어렵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 자체에서 네. 그 미술관을 법인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지자체에서 해라. 네, 지자체에서 어허. 운영을 이제 맡아라 뭐 이런 부담들도 있어서 네. 뭐 이번에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어떤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 이제 약속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켜지고 성과는 어떻게 내는지 이런 걸 저희는 또 쳐다보고 있겠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사실은 민생 토론회에서 약속을 해줬지만 그게 이제 구체화 되려 그러면 뭐 예타 면제 AI 2단계 예타 면제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가 밟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타 면제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광천동 교통대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일 날 이번에 민생토론회가 끝났기 때문에 시장님이 BRT, 뭐 지하철, 그 다음에 도로 문제를 전반적으로 포함을 해서 네. 시민들께 광천동 교통대책은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국가 계획에. 그다음에 그런 이제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정확히 요청을 할 겁니다. 네, 하나의 산을 넘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빠짐없이 잘 이뤄내서 성과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일과 3일에 1박 2일 동안 국회에서 국회 광주의 날이 열렸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여기에도? 네, 뭐 광주의 네. 날도 사실은 제가 네. 담당이라서 저희가 그러셨군요. 민생 토론회도 준비하고 광주의 날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네. 저희 직원들이 엄청 바쁘게 힘들게 예. 두 개의 행사를 연거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이날 행사는 어땠습니까? 국회에서 있었고 자치단체가 일단 주관을 했고 이런 행사는 처음 있었던 거죠? 네, 저희가 9월 2일, 3일 해서 국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네. 한 거고요. 지자체에서 이런 시도를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리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네, 뭐 저희가 중앙에서는 특히 국회도 지방 정부의 정책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네. 이걸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협약을 맺는 뭐 이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랑 또 정책 협약을 맺었고 조국혁신당이랑도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과도 사실 맺으려고 했는데 조금 조율이 덜 돼서 정책 전달식을 해서 네. 조만간 아마 정책 협약을 맺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의 주요 현안인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차, 통합돌봄, 공공항 관련해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4개 토론회를 연이어서 개최를 했습니다. 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그 토론회를 맡아서 해주시고 중앙부처들도 참여하고 예. 많은 분들이 해서 좋은 다양한 해법과 방안들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팀 광주위원이라고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 8분 계시지만 모든 상임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공공항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방위, 그다음에 환노위 같은 데들은 이제 광주 국회의원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6분을 팀 광주위원으로 위촉을 하고요. 명예시민증도 드리고 그래서 광주시 의원처럼 광주시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위촉식도 가졌습니다. 또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캐스퍼가 전기차가 나오는데 좀 흥행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님이 1호차를 의원실 국회의장께서 의원실 국회의장님이 1호차를 사주셨는데 네. 그냥 사주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한번 1호차를 시장님이 운전을 해서 국회의장을 옆에 태우고 국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탑승식도 가졌고 밖에 국회 야외에 캐스퍼 전기차 2대를 네. 놔서 캐스퍼가 생각보다 안도 넓고 차가 좋다라는 것들을 안전하다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부처와도 연계가 잘 돼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을 한 겁니까? 네, 뭐 국회와 정당과 같이 일을 하면 네.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로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나니 괜찮으니 다음에도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네, 뭐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너무 좋다고 만족도가 좋았습니까? 만족도가 좋아서요. 네.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희 덕분에 다른 지자체들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와셔서 국회에서 조금 그랬군요. 장소 대여 문제로 힘들 것 같습니다. 민생 토론회 이야기 하나 했고 이제 국회의 광주의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직접 다 준비하셨던 배일권 실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뭐 정리해 주실 수 있는 이야기 있습니까? 이번 민생 토론회에 시민들께서 되게 걱정 많이 하셨어요. 3월에 전남이랑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다음에 정부 예산 반영하는 시즌도 지났는데 해서 우려가 많았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결실을 얻어서 참 다행이고 이런 어렵게 얻은 결실인 만큼 이게 실제로
성과로 공약이 안 되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